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주말에 다들 출근하시나요? 주말에 출근 잘 안 하죠? 저도 로펌 다니고 할 때는 주말에 출근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열고 나서는 손님들이 토요일 날 많이 오니까 토요일 날 문을 안 열 수가 없어서 토요일 날 이제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이제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고 정말 망했다, 정말 절망, 세상이 끝났다, 나는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 드실 때, 그때 조금 시야를 좀 넓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판사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인생의 누구에게나 그 인생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20대 중반 이후의 삶을 바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정말 너무도 소중하게 실력을 키워왔고, 또 너무도 간절하게 하루하루 만들어온 어떤 제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중반부터 그렇게 열과 성을 들였던 프로젝트가 30대 한 초중반이 된 2013년, 4년 이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물거품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고, 정말 어떤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아마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어린 친구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아니면 이 길밖에 없다, 이거 아니면 난 안 된다라는 어떤 사람이 약간 뇌골수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눈 떠서 책 보기 시작해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오전에 한 4시간, 점심 먹기 전에 4시간, 점심 먹고 4시간, 또 저녁 먹고 4시간, 그럼 한 12시간인데, 사실 12시간을 하루에 매일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가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다라는 사람들 다 뻥이에요. 하루 이틀은 그게 가능해요. 시험 전날이거나 아니면 한 2주, 한 2, 3주까지도 가능한데, 1년 넘어가는 수험생활 동안 사당 오락,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다, 그거 뻥이거든요. 공부해도 머릿속에서 이게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말, 네, 쟤는 저렇게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공부 자체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제 됐는데,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있는 열정을 다 쏟아서 건강이 좀 나빠질 만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판사 시험이라는 거, 그게 2013년도, 2014년도에 2번에 걸쳐서 그냥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키지는 않았겠죠. 요즘 이제 벌써 2021년 막바지, 연말로 지금 치닫고 있고, 그 힘들었던 세월로부터 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저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정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이제 투자라는 게 왜 중요한지, 저는 되게 투자를 늦게 들어간 거예요.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수험 생활을 정말 저한테 그 길이 인생의 전부라고 누가 나한테 말을 해줬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어리석게도 시험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월이 꽤 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다 물거품이 된 다음에 이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세상에 나와서 늦게나마 투자라는 걸 하게 됐고, 그 투자를 통해서
30대가 벌기 정말 어려운 적지 않은 어떤 돈을 벌게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됐고 지금 2013년, 14년부터 한 7년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돈도 벌고 이제 부동산 자영업자로서 이제 부동산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외골수록 고생했을까? 건강을 버려가면서까지 왜 고생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정말 많이 듭니다. 좀 더 1년이라도 빨리 내가 내 적성에 맞는 또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실은 내 적성에 맞으면서 이 사회가 요구하면 제일 좋지만 그건 좀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적성이냐 사회가 요구하는 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은 저라면 일을 두 개 할 것 같아요. 적성에 맞는 일도 하나 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도 하나 하는 거예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 당장 돈이 되고요. 적성에 맞는 일은 언젠가 돈이 돼요. 왜냐면 적성에 맞는 일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적성에 맞는 일을 사회가 필요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요즘 뭐 부캐 그러는데 직업도 뭐 복수의 직업을 갖는 분들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필요로 하는 일이랑 적성에 맞는 일 두 개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법률가가 적성에는 맞아요.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나한테 필요로 하는 일은 투자였어요. 부동산이었고. 근데 이제 부동산도 이제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지식이 많이 활용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잠깐 말이 또 옆으로 샜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내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사실은 뭐 법원에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법원은 되게 좀 조용조용하고 약간 무색 무취 뭐 무르의 법관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무르의 법관 뭐 무르의 일으키는 만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튀거나 약간 창의적이거나 약간 그 좀 도발적이거나 새로운 거를 추구하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법원에서 별로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좋아할 만한 사람은 그게 그냥 분위기인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 법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좀 한번 기득권을 잡으면 좀 잘 안 놓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가 600년인데 혁명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600년 동안 사실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가 되게 기울었단 말이에요.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운이 기울었는데 그게 한번 새로운 왕이 나오고 막 중국은 그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막 수당송 원명청 몽골이 왔다가 막 다시 뭐 원나라 몽골이 잡았다가 다시 한족이 잡았다가 그 큰 땅덩어리 주인이 맨날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법원도 마찬가지죠. 안 바뀌어요. 그냥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가 봐요. 한반도에 털을 잡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면접에서 대법원 면접까지 갔는데도 좀 안 됐고 뭐 그거다 세월이 지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 그럴 필요 없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많이 후회가 됩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2018년도부터 솔직히 좀 늦게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됐고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갔고 그래서 지금은 뭐 30대 치고는 그리고 뭐 증여를 받거나 금수저도 아니고요. 뭐 증여를 받거나 뭐 상속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제가 열심히 이 몸뚱아리 하나로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한 어떤 금액으로 치면은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글쎄요. 웬만한 분들 정도는 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말 뭐 왜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뭐냐? 2013년도에 제가 그렇게 힘들 때 2014년도 지금 돌이켜서 그때 데이터를 보면 이미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2008년도 때 이제 미국의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계속 약간 하향 곡선을 그렸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사실 2010년도가 꼭지였거든요. 2010년도가 꼭지였는데 한 2, 3년 정도 주춤하다가 2013년 초부터 사실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꿈틀꿈틀하고 있었어요. 2014년, 2015년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외골수처럼 어떤 자기 인생, 자기 갈 길만 보면은요,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 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때 사실은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아이폰 나오고 나서 그때 우리나라가 삼성을 쫓아간다는 게 옴니아 나왔거든요. 옴니아 옴렉이라고 했어요. 옴렉이 완전 쓰레기와 옴니아의 합성어. 저도 그걸 썼어요. 엄청 나쁜 거. 그러다가 이제 갤럭시가 나와서 조금 쫓아가고 갤2 나오고 갤3 나오고 2013년도가 막 갤3 나오고 갤4 나오고 갤3 그때 상당히 호평을 받았죠. 그럴 때였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때 이미 시대는 스마트폰이 막 나오고 스마트폰이 또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 이런 데로 퍼지면서 어플이 나와서 신흥 부자들이 생기면서 소득이 올라가는 꿈틀거리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바보처럼 정말 이 길 아니면 없는 줄 알고 지금 저 말고 많은 어떤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심정을 느끼고 계시듯이 저 역시도 정말 바보처럼 그때 당시는 정말 그랬었습니다.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지만 그래서 꼭 정말 힘들 때 시대는 움직이고 있고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그 돈을 벌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도 바뀌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면 생각도 변하고 돈이 벌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고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떤 과거를 다시 한번 다 돌이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미 시대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2014, 2015, 2016 막 계속 소득은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그런 자산 가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뭐 세상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하던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꼭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보다 한 10년 정도 어린 분들 또는 한 6, 7년 정도 어린 분들 어떤 뭐 시험 아니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힘들어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실 분들 너무 힘들면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요. 저처럼 그냥 여러분들을 뽑는 사람 눈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단지. 그리고 시험 문제를 꼭 한 문제 잘 푸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거 못 푸는 사람들도 딴 거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드시거든 제가 후회하고 있듯이 지금 너무 힘드시거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어디에 기회가 있고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그냥 옆에 친구들, 옆에 부모님 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지 그게 몇 년 후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지금 동인이에요.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살펴봐 주셔서 이렇게 어떤 힘든 어떤 위기나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극복이라는 게 그 길로 가서 그 시험에 합격한 게 극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길을 과감히 버리는 거 그게 극복입니다. 그리고 시험 하지만 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딱 두 글자 딱 두 개로 요약돼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시험을 봤었거든요. 공부에 소질도 없었던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시험을 받고 가장 어려운 시험을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준비를 했어요. 뭐 판사 시험 2번이나 떨어졌으니까 말 다 했죠. 근데 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출문제를요 선행학습하는 게 시험 준비의 전부예요. 이 두 개만 있으면 되고 근데 이 두 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이에요.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세 개도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를 남들보다 먼저 분석해서 외우면 그게 시험 잘 보는 가장 첩경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해줘요? 학원 강사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해다가 남들보다 먼저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플러스 선행학습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유튜브 보다 보면 막 시험 공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겁나 얘기하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막 솔직히 잘난 척도 하고 뭐
뭐 그렇잖아요. 뭐 자기 무슨 시험 붙었다 무슨 시험 붙었다. 여러분들 그거 그냥 조회수 올려드리는 뭐 글쎄요. 딱 이 두 가지 말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기출문제랑 선행학습.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남들보다 먼저 공부하기 시작하면 걔가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거고, 그게 막 우우 해주고 막 엄마 아빠가 다 박수 쳐주고 막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주고 막, 그게 뭐 대단합니까? 뭐 물론 성실성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기출문제랑 선행학습을 해도 성실하지 않으면 이거 꾸준히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성실하다는 점, 그리고 의지력이 있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는 해주는 거 인정. 하지만 그 이상의 거에 대해서 막 경외시하거나 이렇게 약간 막 그렇게 그거 이상의 어떤 엄청난 거를 부여해서 약간 성적 지상주의, 약간 시험 만능주의, 이거는 우리들 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하여튼 지금 본인이 너무 힘들 때 그 길로 굳이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기회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 가장 힘들 때 기회가 또 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판사판사 했겠어요. 밖에 나가기 자신 없었던 거죠. 돈 벌어먹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저는 느꼈던 거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경기가 정말 안 좋다고 느낄 때, 아, 이거 진짜 솔직한 얘기로 난리 났구나,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라고 할 때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의 이치가 묘해요. 그래서 이 나라뿐이 아니야. 지구가 안 망하는 거예요. 정말 끝났다. 나 판사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직업 갖지 않으면 나 변호사에서 굶어 죽겠다. 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너무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길밖에 없다. 근데 그때 이미 시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정말 소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힘들 때 그때 지금 기회가 싹 트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말 명심하셔서 정말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를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